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시죠? 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가 발전되어서 신종 코로나 걸려도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자, 오늘은 물권편에서 제2편 제2장 점유권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물권 총칙 끝이 났고 쭉 펴시면 234쪽 보시면 점유권 나오죠.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에 지금 우리 뭘 배우냐면 제2편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제1장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지난주에 총칙에서는 이하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및 물권의 효력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물권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러면 들어갔을 때는 시기, 등기 원인의 시기인데 여기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 했을 때,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에 규정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오늘 또 물권 변동 원인 중에서 오늘은 물권 중에서 제2장 무슨 권? 점유권의 변동 원인과 시기 및 그 효력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의 변동 원인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시기 이제 그건 각각 달라지지. 그래서 오늘은 점유권의 성립, 항상 민법은 다 같이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항상 따른다. 물권의 성효, 또 뒤에는 소, 이렇게 다시 한번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물권의 변동 중에는, 권리의 변동에는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발생한다 그 말을 권리자 입장에서는 취득한다 이런 말을 쓴다고. 권리 입장에서는 발생, 그리고 권리 입장에서는 성립, 그러니까는 발생, 그 다음에 생긴 권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변경, 그 다음에 권리가 간다, 소멸.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지. 다 같이 변동.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 다시 한번 발생, 취득, 성립.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면 돼요?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권리의 성립. 그럼 권리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취득. 권리자 입장에서는 발생. 권리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성립.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권리 중심으로 하자는 거지. 다 같이 성립. 그러면 여기서 성립 원인도 몇 가지 있겠어? 두 가지. 소멸 사유도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186조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2장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도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중요한 거거든. 그 이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소유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것이야 이게. 우리는 점유권은 여러분들 책에 자 234쪽을 봐. 밑줄만 팔팔 그거 가자고. 234쪽 봤더니 거기다가 한 줄만 밑줄 그으셔. 맨 위에 사회적 의의에서 물건을 밑줄 그으신다. 사실상 지배.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 부지의 점유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서 토지는 갑의 토지야.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그 위에 건물은 을의 소유다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부지라고 불러. 그러면 이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야. 자, 이해하셨어? 그래서 한 장 넘겨보셔. 여러분들 교재 236페이지 왼쪽에 판례 나오죠? 그 판례가 지금 요거야. 이게 건물 부지의 점유대. 왼쪽에 써버려 얼른. 막 여러분들 책에 보면 판례를 쭉 써놨는데 결론만 알면 되거든. 왼쪽에 이렇게 쓴다. 거기다가 건물 부지의 점유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말에 나와. 건물도 나오고 부지도 나오고. 그러므로 건물 점유자를 묻는 것이다. 부지의 점유자를 묻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문제 생기지 않아. 근데 다를 경우, 자, 우체부가 여기다가 편지를 전달해 주러 왔어. 그러면 이 땅의 점유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겠어?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 이제 정리.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에게 있다?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 머릿속에 외워.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점유권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소유권이나 이런 데 다 적용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중에 취득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건물이 A와 B가 공유야. 공동 소유. 검단. 근데 A는 건물에서 점거하고 있는데 B는 건물에 없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다녀요. 콜롬비아. A는 점거하고 있고 B는 등기만 해놓고 있다. 그럼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B는 부지를 점유한다 하지 않는다? 잡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오빠가 필요해. 다시 A와 B가 건물 소유자다. 소유자요. 근데 B는 지금 건물에서 점거하고 있어. 미국 유학에 가 있어. 미국 유학에 가 있는 사람도 건물 부지 점유하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둬. 그래서 건물을 실제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취득시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됐지? 그래서 앞으로 넘겨. 그래서 점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점유자를 배웠어.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점유자를 배웠어. 여기 이해하셨나? 외워줘.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문제가 생겨.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갑이 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갑은 다른 데 회의에 가고 운전기사가 차를 닦고 있어. 운전기사가. 그러면 옆에서 우체부는 운전기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어? 사장님을 생각하시겠어? 운전기사에게 점유권 인정해야 되지,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자도 있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점유보조자. 자, 지금 여러분 책을 잘 펴야 돼. 237쪽. 책을 보면 그냥 용어 해설해놨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237쪽 봤더니 다 같이 점유보조자. 그럼 여기 한번 봐. 간접 점유자다는 말이 있고 점유보조자다는 말이 있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간접 점유자는 뒤에 점유자가 붙었으므로 점유자야 아니요? 그렇게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는 어디 봐, 점유자야 아니요? 점유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 같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 이렇게 외워버려. 그냥 한번 읽어본다. 195조. 195조 다 같이 제목 시작. 다시. 여기 봐. 처음 오신 분들은 책을 딱 펼 때 법조문을 보셔야 돼. 법조문. 그리고 남들이 막 크게 읽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더 크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가만히 계시면
집에 가서 우울해져. 야, 이거 잘못 간 것 같다, 이거 세상이. 나 남들이 다 했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쉬운 줄 알았더니 제일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 다 같이 점유보조자. 한번 읽어본다. 가사상 시작. 가사상, 영업상,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타인의 지시. 타인의 지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 직원은 은행의 지시를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탁했을 때 은행 직원이 돈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은 은행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고객의 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어. 해병대가 강화에서 국가를 방위하려고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이유는 묻지 말어. 시간이 많으면 해병대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을 딱 모자 이렇게 쓰고. 그러면 동네 깡패들이 총 빼앗아서 노루 잡으려고 깡패들은 총을 이렇게 쏘아야 되는데 이렇게 쏘아야 그러면 해병대 총을 빼앗아 오러 가면 뺏겨야 되겠어, 목숨을 걸고 총을 지켜야 되겠어? 그것이 해병대인데 해병대 아닌 놈들은 총 놓아버려. 죽으려고 칼 들고 오면 두 방만 쏴보고 가져와, 조용히. 육군 병장들 말이야, 이거. 우리 해병대는 그래서 유영철이가 총 빼앗아갈 때 죽었잖아. 이게 해병대는 목숨을 총을 갖고 있는 채로 죽는다고. 육군 병장은 총을 갖고 있는 채 죽어, 놓아줘 버려. 그래서 그런 놈들 헛거예요, 헛거. 근데 왜 그러냐면 경찰이 저녁에 술 먹고 막 총을 이렇게 난사하고 다녀봐, 술 먹고. 그럼 그 총을 빼앗으려고 갔을 때 국가가 그 경찰에게 점유권 인정한다면 내가 점유권 있으니 꼼짝 마라 할 수가 있어, 경찰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지죠. 지배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하시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 점유권 있다 없다? 어째서 인정하지 않아? 술 취할까 봐서 그런데 술 취해서 미쳐서 총 팡팡 쏘고 다니면 그걸 회수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런 이유로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외워본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있음 없음,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그럼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봤더니 238페이지 봤더니 194조 나오죠? 조문을 봐, 항상. 조문 다 같이 194조 시작. 다시 시작. 그러면 간접 점유는 점유여 아니야? 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지상권 시작.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거기다 몇 줄 것이죠. 기타의 관계에다 몇 줄 것이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 이렇게 메모하셔. 점유 매개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관계다? 점유 매개 관계. 이 건물 임대했어, 임대. 그 임대차는 이게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고용계약, 임대차 계약. 이 갑이 을을 고용계약을 했을 때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와 갑을 간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두 경우를 한번 살펴봐.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 근대 민법에서는. 근데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니 사용자와 피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등하지 않아. 지배복종 관계지. 이런 걸 따른다. 점유, 보조관계. 임대차는 지배복종이 아니잖아. 이것을 따른다. 점유, 매개관계. 이해하셨어? 고용계약을 뭐라고? 입으로 안 해? 시작. 하나는 점유, 점유 매개관계를 통해서 점유를 하는 사람을 무슨 점유자? 이 사람은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다 같이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가 빌려 썼다면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은 이 건물의 지배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임차인을 통해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 임대인을. 됐어, 이쪽으로 와 이제. 우울한 표정 짓지 마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점유권 있냐 없냐만 알면 돼.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 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점유 보조자는 대등한 관계다고, 지배 복종 관계라고. 경찰 생각하면 돼. 군인. 경찰이나 군인은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잖아. 지배 복종 관계. 임대차는 복종에 대등한 관계를 무슨 관계? 그 말을 할 수 있잖아. 매개 관계, 보조 관계. 그 정도 마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의 유무만 있으면 된다 하시면 돼. 동의하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책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들 책에 245쪽에 가서 245쪽에 오른쪽에 245쪽에 점유권의 취득 나오나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취득.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다가 메모해. 날개, 우측 날개. 우측 날개 아시지? 우측 날개를 뭐라고 그래? 한문으로는 따라서 우익. 새에서 우측 날개를 우익이라고 그래. 그럼 좌측 날개는 좌익. 그럼 새가 날려가려거든 하나만 있어야 돼? 좌측 날개도 있어야 돼? 그래서 좌익과 우익, 다시 한번 좌파, 우파 같이 병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우파는 좌파를 막 공격하잖아. 빨갱이.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지 말아. 그냥 우파는 더 우월하다, 좌파는 좌우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면 조선시대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었어. 영상, 우상, 좌상. 그러면 계급이 좌의정이 높았어, 우의정이 높았어? 응? 그 좌의정이 높았어요. 이게 좌측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아? 아, 그렇게 관직이 있었다니까. 영의정이 수상, 부수상이 좌의정, 그 다음에 우수상이 우의정 이렇게 했었다고 이게. 우의정이 좋아, 좌의정이 좋아 당신? 아니 원래는 이거 알기 전에는 그 우파구나.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 점유권에 봐. 자,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메모오셔. 오른쪽에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지금 이거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만 제목 써놓으면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안 써도 돼. 그럼 물권 변동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 변동 원인에는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시기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그럼 점유권의 취득 원인도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런데 물권의 변동에는 권리 중심으로 봤을 때 권리의 취득 또는 성립, 그 다음에 취득이 된 권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이것을 변경,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소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권리의 취득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쓰지 말어. 그러면 권리 취득의 유형에는 그냥 쓰지 말으라고.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누군가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지금 우리 점유권 배울 때 점유권에서는 뭘 배우냐면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만 물어봐. 점유권에 뭘 물어봐? 승계 취득 시기. 점유권에 뭘 물어본다고? 다시 시기.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시계를 하나 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점유권을
시계를 주웠다면 취득했어. 그러면 누군가의 권리를 점유권을 이어받아서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아니 땅에서 주웠다니까.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겨받으면 이것을 이전했다고 그래. 근데 땅에서 주웠다면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최초로 취득했지. 그런 걸 따라서 원시 취득. 그러니까 돈 100원짜리나 주워본 사람들은 아 내가 과거에 100원짜리 원시 취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돈 10,000원짜리 주워본 적 있으시나? 오픈 씨는 10,000원짜리 많이 주워봤어? 꼭 이 얘기하면 이제 그냥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아. 얼굴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주지도 않게 생겼는데 그것이 운 대단히 좋아야 그거 주워. 10,000원짜리는 한 번 주워본 경험이 없네. 나도 한 번 주워본 적이. 세차장에서 어쨌든 그럼 그건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라고. 그럼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으면 이렇게 아시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 물어보는 게 딱 같아. 취득. 뭘 물어보냐면 시기만 물어봐. 그런데 원시 취득 시기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승계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갑이 요 토지를 임차인이야. 임차인. 누구로부터 임대한 임차인. 그 임차인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임차인과 직계 비속이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상속을 받아. 그러면 상속은 하나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 의무를 통째로 승계한다고 해서 이걸 따른다. 포괄승계. 포괄승계라고 하고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을이 만약에 매수했다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정승계라고 불러. 다시 한번 포괄승계, 특정승계. 그리고 우리는 물권 변동 시기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이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임차인과 직계 비속 관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야 임차권을 승계하겠어? 몰라도 승계하겠어? 그렇지. 그러면 자 임차권의 포괄 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금방 사망시. 우리는 따라서 상속은 이게 포괄 승계가 상속이거든. 상속은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점유권을 승계하겠어? 그 사실을 알아야 승계하겠어? 그런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권의 취득 원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책이 막 뭔 얘기인지 모르게 써놨다고 막.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공부를 239쪽으로 가보셔. 아따 그럼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말어. 내가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239페이지에 상속 나오나? 그러면 1번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되고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밑줄 그으셔. 상속인이 밑줄. 상속의 개시를 알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사망으로 인한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 알아야 몰라도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의 이전 승계 취득 시기 언제? 사망시. 됐지? 그것만 알면 돼. 자, 여기 왔어. 점유권의 요거 승계를 물어봤다고. 다시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 그러면 승계 취득에는 다 같이 포괄 승계, 특정 승계. 특정 승계만 남았네. 그러면 이 갑이 토지를 소유자야. 소유자. 그러면 을이 이 토지를 매수해서 목적물을 넘겨받으면 점유권을 이전했다고 봐. 특정 승계한다고. 동의해?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이 X 토지의
점유권을 언제 을이 이어받는가 이런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취득을 물어봐, 점유권 취득을 물어봐.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점유권은 넘겨주었을 때 취득을 해. 그런데 문제는 토지를 넘겨준 날을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 자, 교재 235페이지 235페이지에 밑에서 디귿번이야. 밑에서 디귿번. 그래서 디귿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메모하시고 점유권의 특정 승계 취득 시기 이렇게 써버려야 돼. 왼쪽에 점유권의 특정 승계 취득 시기. 지금 거기서는 이게 지금 이 교재가 판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써놓는다고 이런 게.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써야 되는데 공부가 덜 된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교재는 보면 볼수록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쉬워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 모든 교재가 그래. 그래서 내 얘기 잘 듣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가르치는지 이해하셔야 돼.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디귿번 봐. 디귿번 대지의 소유자로 시작.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동그라미 쳐 이전 등기할 때에 여기다가 우리 시험에 지금 2번 나왔다고. 자,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X 토지를. 근데 을이 이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점유권 취득 시기를 묻는단 말이야. 그럼 점유권 취득 시기는 을이 갑이 대금을 주었더니 목적물을 매도인이 넘겨준 때가 있겠지. 따라서 인도해준 때. 그때 점유권을 취득을 해. 아셨나? 근데 문제는 인도해준 날이 언제인 줄 알아 몰라? 모를 때는 이렇게 을의 명의로 따갑니다. 이전 등기가 될 무렵에 점유권을 이전해준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동그라미 쳐 세 번째 줄 디귿번은 세 번째 줄.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다. 동그라미 쳐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보존 등기 될 무렵에 점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야. 그거 2개만 주의하시면 돼. 자, 정리했네. 자,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에서 포괄 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 알아야 몰라도. 여기는 사망시라고 하지 않았어. 언제? 사망시. 근데 지금 점유권의 포괄 승계야, 특정 승계야? 특정 승계 취득 시기는 따라서 인도해준 때. 인도해준 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도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동산을 공부할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과 관계된 지식을 배워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언제 승계 취득했나 이걸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 따라서 인도해준 때. 그런데 인도해준 때가 분명히 애매해. 그 애매하면 언제? 졸면 안 된다? 이전 등기 해준 때에 그 무렵에 점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럼 추정해 준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권의 특정 승계 취득 시기에서 여기서 이전 등기가 되느냐 아니면 보존 등기가 되느냐 눈에 담아둬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동의했어?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됐어. 이제 거의 조금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 책은 이제 자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246페이지로 넘어가. 246페이지에 지금 갑이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이 토지 소유권을 여기서 취득해서 10년 동안 갑이 점유하고 있어. 지금 점유. 그리고 여기서 을이 여기서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고. 매수해서
그럼 여기서 이전 등기해서 지금 여기서 또 이전 등기해서 을이 10년 동안 점유해 오고 있어. 그러면 이전 등기 해왔다면 이 을은 특정 승계한 것이야, 포괄 승계한 것이야? 특정 승계했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 갑이 여기서 토지를 갖고 있다 사망해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면 민법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인 취급을 해버려.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따라서 상속인은 동일인이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점유하다가 여기서 사망해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같은 것이요, 별개요? 그리고 생각해, 같은 것이야. 따라서 상속인은 아버지의 점유와 떼어서 자기 점유만 우길 수는 없다. 이해하셨나? 그러나 특정 승계한 사람은 이 을이 매수했다면, 따른다, 매수인은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것을 분리라고 그래. 당연히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다. 상속인은 이 을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토지에 상속을 받아서 점유했을 때 상속인의 점유는 아버지의 점유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와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분리해야 돼? 더하기만 해야 돼? 더하기만 해야 돼. 알아들어? 뭔가 강의를 하려거든. 1 플러스 1 하면 2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억이 안 나면 눈빛이, 내가 눈빛을 보거든. 이렇게 딱. 그러니까는 야간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돼. 근데 야간은 별로 없거든. 주간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야간은 어이씨 우리는 왜 설렁설렁 나가요? 아, 몇 사람 없잖아. 그냥 너네들이 아는 척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강의가 좀 덜 힘들어. 근데 주간은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이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 딱 보면 한 번 더 강의해 주시오. 그러면 한 번 더 강의해 주시오. 사인이 촥 오잖아. 강의해 주면 알아야 돼. 더 몰라야 돼. 다시 해. 그러니까 집중해 줘야 돼.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다. 별개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자기 점만 우길 수는 없어. 상속인은. 그러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만 분리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외워본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그러니까 특정 승계는 따른다. 더하기, 빼기.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아셨어? 자, 그거 읽어보자. 자, 199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시작.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그 밑줄 그으셔봐. 자기 점유만을 주장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셔. 그럼 거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승계만 물어봤어. 승계. 다죠. 승계.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거기는 승계인은 그랬지? 그럼 포괄 승계인인지 특정 승계인지 몰라 지금. 근데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다고 써놨지?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승계는 박수. 올해는 올 여름이 내가 시원하게 보낼 것 같아. 어쨌든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공부를 합격자 다 합격해버리면 내년에 학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그렇지. 역시 옥군 씨가 딱 나고 같이 1위에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장님 걱정 마세요. 합격만 시켜주세요. 우리 신랑이라도 보낼 테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나? 신랑 빨리 군대 다니기만 하지 말고 제대시켜서 보내. 그 부하들 말이야. 잘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력에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나요? 그러니까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에 따라서 더하기,
더하는 것을 평합이라고 그래. 뺏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분리. 그럼 제목을 읽어봐. 이제 제목을. 자, 동그라미 1번 봐. 다 같이. 점유의 분리 병합. 2번 봐. 2번. 점유의 분리 병합이 상속에도 적용되느냐 이렇게 쓰여 있지. 상속은 분리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 상속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읽어보고 그걸 이해했으면 밑에는 안 읽어봐도 돼. 이해했으면. 그래서 자, 이해했어.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를 배운 거요. 그러면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에 대해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취득 시기에 대해서 배웠고 문제가 되는 걸 배웠어. 그 다음에 특정 승계했을 때 효력, 승계 취득했을 때 효력을 배웠다고. 자,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동의해? 이것이 점유권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야 이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에 자 248쪽. 이제 점유권의 이제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어. 지금까지 성립에 대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공부해야 돼요?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래서 그거는 자 여러분들 책에 248쪽에 좌익이라서 좌익. 이제 성립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우겠어? 2번 점유권의 효력. 자, 첫째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이제 왼쪽에 이렇게 써놓고 2번 점유권의 효력 제목을 2번에다 써야 돼. 그래야 1번이 어디 있지 궁금하지. 1번은 여기 있어. 1번 앞에 있다고. 그럼 노트에 다 있어 여러분들 노트에. 그래서 2번 점유권 효력에 첫째 6개 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써버려. 몇 개 점유는? 6개 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써놓고 뭔지 몰라. 이 6개 점유에 자평공 성계적이야 이게. 자평공 성계적. 육 개의 점유는 추정된다.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최근에 오신 분들 눈빛을 보면 그냥 앉아 계셔. 눈빛이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는 것처럼 꼬드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앉아 계시면 자격증 취득하셔. 지금은 걱정 마셔. 그리고 만약에 9월달까지 안 돼서 떨어지면 내 자격증 만들어 줄 테니까 40문제 내 만들어 준다고. 걱정 마시라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만 쓰자고요. 세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물어봐요. 점유보호 청구권. 네 번째는 자력구제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점유권이 성립이 되면 점유자에게는 어떤 효력이 인정되냐면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추정된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자, 지금부터 248페이지에 197조 있죠? 거기에 점유자는 자 소유의 의사로 봐 이렇게 돼 있어. 소유의 의사로 선의부터 이렇게 가로를 한번 해봐야. 선의부터 선의 평온 공연하게까지 가로를 닫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뭐 했다? 점유했다. 이렇게 되네. 맞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자, 어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기가 소유주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하게 되는 점유를 따라서 자주점유. 다시 한다. 여기 봐. 갑이 소유하는 X 땅을 을이 매수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점유했어. 그럼 매수해서 점유한 경우에는 내가 소유자구나는 의식을 갖겠어, 갖지 않겠어? 가지. 그런데 이 1번의 경우와는 달리 을이 임차했어. 토지를 임차해서 인도받아서 점유할 때는 임차한 경우에는 내가 소유자다 이런 의식을 가자 못 가자? 이해하셨지? 그래서 자기가 소유주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이에 비하여 반대 개념으로 타인이 소유주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였는지 타주점유였는지 불분명했다면 일단 뭘로 인정해버리겠다? 자로 인정해주겠다. 이것이 자주점유의 추정이야. 이런 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거 본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묻는 문제가 앞에서 한 문제가 나와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 책에다가 그 소유의 의사로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 소유의 의사로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페이지 소유의 의사로 해놓고 페이지 240쪽 페이지 240 참조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가. 이따가 배울 테니까 걱정 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개념만 아시면 돼. 자, 여기 봐. 아버지 돈을 훔쳐. 아버지 지갑에서 세비. 그래서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내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버지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버지 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훔쳐서 점유하는 사람은 내가 소유자다라는 인식을 갖겠지. 이런 사람도 무슨 점이야? 자주점이요. 도인도. 그런데 부동산을 훔칠 수는 없어. 동산을 훔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도둑놈이라는 것이 생길 수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훔친 사람의 점유는 자여 타여?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앞으로 가보자. 24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248페이지에 자, 이거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계속 읽는다. 다 같이.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그래서 여기서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평온점유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평온하다 그 말은 폭력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점유했다 그 말은 따라서 숨겼다. 비밀리에 점유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선의점유 아시지? 선의점유에다 밑줄 그으세요. 선의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선의점유에다가 본권 밑에 메모하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그래. 그럼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다 점유다. 이 말은 실제 의미는 본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를 무슨 점유? 선의점유. 실제로는 본권이 없다.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사교를. 본권이 뭐냐면 사용가치나 또 무슨 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없다. 그 말은 선의점이야. 이따가 가르치니까 걱정 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어.
그럼 여러분들 책은 249페이지에 198조에 점유 계속의 추정 나오나? 개자 동그라미 쳐. 개.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점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 을에게 매매해서 을이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했어. 이렇게 점유했다고. 그러면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르다 병합. 자기 점유만 우길 수도 있다. 분리. 그러면 이 을이 특정 승계했을 때 갑의 점유가 10년, 을의 점유가 10년이면 을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을이 여기서 점유했을 때는 병합했을 때는 20년을 점유했는데 이 을의 점유는 도중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야. 이걸 따르다 점유 계속의 추정. 자, 한번 읽어본다. 전후 시작.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이제 여기 한번 외워본다. 여기 다 같이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 요 선계에서 계가 뭐겠어? 그 얘기가 계속의 추정이야. 이게 점유는 계속 해온 것으로 인정된다. 안 써도 돼. 그냥 요게 외워버리면 다 아니까.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아셨지? 근데 여기에 다시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야,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려야 돼. 더 보면 안 돼. 그거 읽어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아, 미안.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나오나? 거기다 적에다가 동그라미 쳐. 적. 자, 이제 읽어본다. 점유자가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지금 이 건물에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공사비용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해. 그럼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되거든.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되냐고? 그럼 이 사람이 점유를 할 때에 불법으로 점유를 했는지 적법으로 점유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점유는 일단 불법 점유로 인정한다. 적법 점유로 추정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라고 다 같이 성계적은 추정된다. 한번 읽어본다. 점유자가 시작. 점유물에 밑줄을 그으셔. 점유물에는 점유물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시고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제외.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뭐다? 제외.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 규정은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결과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을이 점유. 그리고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우기고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럼 판사는 누구 편 들어라? 점유자 편 들어라? 등기 명의인 편 들어라? 부동산의 공시는 등기지.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책에 동산은 동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그러면 갑이 여러분들 동산 책을 여러분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을이 책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권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누가 소유자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지 않은 매도인에게. 그래, 점유자 갖고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다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을 따른다. 권리의 적법 추정. 그럼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를 합니까? 점유로 공시합니까?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적법 추정력이 인정돼야 한대. 된다 하셔야 돼. 다른 유치권에는 지금 봐라 이게. 따라서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근데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돼 점유로 공시해. 그러므로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맞아 틀려? 맞다 이게. 이해하셨어? 자 이거 본다. 육계 점유는 추정된다. 그럼 여기에 선이 인대되어 여기서 선이 인대되하여 과실 없이 점유했다. 이것이 무과실 점유인데 이제 이렇게 외워본다. 육계 점유 속에는 과실 없이 점유를 했다. 무과실 점유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가지. 외워요. 육계 점유는 추정된다. 미련한 사람은 이걸 다 외우고 있고 영년 사람은 안 외우고 있는데 무과실은 빼고 이렇게 외워버려. 시험 공부할 때. 자, 선이 인대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데 대하여 무과실까지 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외워본다. 무과실 점유는 빼고 다시 해. 육계 점유 속에 무과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육계 점유는 이제 외웠는가 물어본다. 못 외웠으면 수강료 10,000원 올리는 거요. 2번 해서 하고 외운다. 다 같이 육계 다시 점유자는 추정된다. 몇 개는? 6개. 육계장. 육계장에 다 같이 자평공, 성계적. 나중에 취득시 올 때 또 배워 이렇게. 그래서 자평공, 성계적에서 여기까지는 점유 취득시효는 자평공, 성계적까지만 필요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무까지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었던 것이야. 그래서 육계 점유 속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 맞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주점유만 따로 빼서 또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공부했다.